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드입니다. 제 옆에는 어김없이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유령공학 전문가이자 총각귀신권이자 도포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팟캐스트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저희가 지난 20년간 연구한 변칙현상 파일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주변의 변칙현상을 목격하셨거나 경험하신 분들은 anomalysresearchlab@gmail.com으로 연락주시고 저희 설명에 있습니다. 변칙현상으로 판명된다면 저희 비상근 연구원으로 임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휴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 아, 맞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왜죠? 천재지변이 왜죠? 이 유전자 조작에 의한 왜 휴방을 했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렇죠. 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휴방을 해버렸죠. 그쵸. 뭐 별 수 있습니까? 하늘의 뜻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거죠. 네, 노포이 박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일주일 휴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에 그 벌을 충분히 받았죠. 지금 이제 혀가 아주 그냥 뭐 맛이 안 느껴져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뭐 이 먹는 게 중요한 즐거움 중에 하나였는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저 말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먹방 준프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 이제 먹방 인생이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이 뭐라고 하지, 강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이터들이 있는데 이제 일반인이 있고 아마추어가 있고 준프로가 있고 프로가 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준프로다. 그렇죠. 우리는 준프로죠. 그죠. 뭐 이제 식당에 있는 1인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 순간부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준프로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식당에 적혀 있는 1인분이 기준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누구를 위한 1인분인가? 내 1인분은 아니다. 그렇죠. 나는 이 식당에서 언급하는, 주장하는 1인분이 한 3개는 있어야 나한테 그렇죠. 1인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준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는 보통 사람이 1인분이 3개 정도가 나의 그 적정 식사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프로랑은 좀 다르죠. 프로 같은 경우는 1인분이라는 개념을 자기 직접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들이 만듭니다. 그렇죠. 먹방 창조주죠. 그 방면에서 이제 준프로와 프로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도포이 박사 저는 이제 준프로죠. 저희는 준프로죠, 이제. 근데 이제 도포이 박사님 이제 미각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렇죠. 근데 뭐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됐고, 그리고 원래 오늘도 이제 게스트 한 분을 모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카톡 뭐 중요한 거 왔어요. 계속 쳐다보고. 얘가 켜지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게스트를 한 분 모시려고 했는데 누구죠? 이 양양똥 하늘을 그렇죠.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는 이제 태풍 때문에 못 온다. 분명히 지가 아주 그냥 좋아갖고, 야, 내가 갈게. 내가 와서 양양 왕중한테 썰풀어야지 막 이랬으면서 태풍이 오는데 어떻게 가? 막 이러고 있고. 뭐 태풍, 뭐 차가 뒤집어지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수도권인데, 그죠? 중부지방인데 뭐 포항으로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포항 분들은 뭐 데미지를 많이 받으셨지만, 아무튼 저희 쪽은 비도 거의 안 오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속죄의 의미로서 원래 이번 방송에 나오기로 했는데 어떤 대답을 보였죠? 아니, 형님들이 부르는데 어떡해? 형님들한테는 주도권 없어. 또 핑계를 대면서 또 하남자 특 핑계댐 저번 구차함. 방송에 나와서는 지 혼자서 그냥 지가 뭐 무조건 맞고 막 지가 무슨 남성성의 아이콘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서 이렇게 또 하남자적인 특성을 보이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뭐 개명을 해야죠. 하늘에서 이제 그죠? 하남자, 하하남자 뭐 이 정도로. 아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다다음 주쯤에 한번 꼭 불러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안 오면은 진짜로 우리가 개명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죠? 도장 훔치려고요. 자, 그렇게 됐고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를 처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현대 시티면. 네.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죠.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새로운 광고주가 컨택을 했다. 이거 반응이 하도 좋아서 이제 네. 막 들어와. 이제 줄을 섰어요, 지금. 줄을 섰습니다. 지금 과거에서 줄을 섰어요. 과거에서 줄을 서 현재에서 안 서고. 전화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죠? 변칙적이죠,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서 네. 이제 광고를 받아와서 수익률을 과거로 받고, 그렇죠. 저희는 현재에서 그 이자까지 쳐서 그렇죠.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단종된 상품들을 광고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 아실 필요가 없고, 일단 저번 주는 이제 현대 시티면. 시티맨으로 승부한다. 시티맨. 근데 이번 주는 뭐냐? 이번 주는 이제 삼립식품공업이라는 회사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입안의 아이스크림이에요. 입안의 아이스크림.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그래서 입안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새로운 아이스크림 입안에 탄생. 입안에서 그대로 녹아버리는 진짜 아이스크림을 당신은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연이 딸기잼이 듬뿍. 유지방이 가득. 이것이 진짜 아이스크림의 맛. 입안의 맛입니다. 지금 곧 당신의 연인 입안에를 만나보세요. 자매품 입안에 초코팝콘. 입안에 다코마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립식품공업이 입안의 아이스크림이 맞습니다. 단팥맛. 단팥맛 퍼먹는 아이스크림이 요즘은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죠. 깐토리가 이제 그나마 깐토리가 뭐예요? 깐토리 그 막대 있잖아요. 막대 달린 거. 단팥. 근데 밤 아니에요? 그건? 깐토리 단팥 아닌가? 단팥인가? 근데 아무튼 좀 딱딱하지 않을까? 퍼먹으려면? 뭐 엑스칼리버 이빨을 아무튼 가지고 있어요. 삼립식품공업이 입안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입안에 살살 녹는 입안의 아이스크림. 그리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돋보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군 생활을 굉장히 잘하셨죠. 군 생활을 네. 열심히 했죠. 나라 에이스셨죠. 나름이요. 근데 이 굉장히 그 특이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돋보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해안소 쪽에 근무를 하셨다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해안 경계 작전에 투입을 해서 이제 야간 근무를 서는 보직을 맡고 그쪽에서 있었죠. 1년 9개월이었나요? 몇 개월이었지? 605일이에요, 정확히. 605일 근무를 하셨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605일 좀 많은, 옛날에 가셨으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근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대가 굉장히 변칙적이다. 굉장히 변칙적이었죠. 환경도 변칙적이고, 사람도 변칙적이고, 변칙 현상이 온상이었다, 거기는 거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그 파일을 그쪽에서도 받아온 게 있어요. 변칙 현상 파일을. 맞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또 연구를 열심히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아침 햇살 얘기인데 아침 햇살이 뭔 뜻이죠? 아침 햇살은 말 그대로 아침 햇살 아시죠? 음료수 그렇죠, 음료수. 아침 햇살 그 네, 막걸리 호불호 음료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변칙 현상이 있었어요. 저희 아침 햇살을 아침에만 먹어야 하는 이 변칙 현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 도포이 박사님이 저 이병일 시절에 짬찌였던 시절에 슈퍼 짬찌였던 시절에 그 선임이 아침 햇살을 먹고 있었는데 일과 끝나고 맞죠? 맞아요. 저녁에 맞아요. 일과 끝나고 저녁에 내무반에서는 맞아요. 내무반에서 아침 햇살을 먹고 있었는데 선임이 갑자기 와갖고 무슨 말했죠? 이 새끼는 싸가지 없이 아침 햇살을 저녁에 처먹네. 라고 그렇죠. 했죠.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죠. 농담인 줄 알았죠. 농담인 줄 알았죠. 이랬는데 funny. 역시 남자들만 모이니까 아주 재미죠. 네. 생각하면서 네. 전 뭐 별 생각 있었겠습니까? 저녁에 뭐 아침 햇살 저도 먹었습니다. 네. 네네. 먹었는데 선임이 정색을 하면서 이 새끼는 저녁에 아침 햇살을 먹네.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저 30분 혼났어요. 그 흡연장 끌려가가지고. 30분 뭔 얘기를 들으셨어요? 뭐 얘기를 들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이등병이 이게 말이 되냐? 뭐가 말이 되고 안 돼? 뭐가 되고 안 되고가 뭐 어디 있어? 나는 이 상황이 더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아침 햇살을 저녁에 먹어가지고 아침 햇살 저녁에 먹어서 그렇죠. 아침 햇살을 일단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는 불분율이 있었고 그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었죠. 맞습니다. 무슨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아닌가 얘긴데 그 마스타 군대의 인기 음료가 아니라 강요되는 음료 마스타 보급 음료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쿠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의점에서 파는 거? 맞습니다. 그 1,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한 입 먹으면 맛있는데 한 세입제부터 무조건 질리는 그런 쿠키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그것도 이제 군함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전방에만 나왔는지는 몰라도 일단 저희는 나왔어요. 저도 군대 친구들 다 사과쿠키 먹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군함이 많이 되나 봐요. 여튼 마스타하고 사과쿠키 그리고 절벽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 근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해양경계 작전에 투입을 했었고 근무를 서는 곳이 절벽이었습니다. 절벽이었죠. 절벽에 이제 초소가 있고 절벽에 초소가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뭐가 있죠? 절벽 그 떨어지는 곳에? 반대편에도 절벽이에요. 절벽이에요. 절벽. 절벽 앞에도 절벽, 뒤에도 절벽. 정확히 어디예요? 그러니까 북한이에요? 아니 동해안이에요. 동해안이니까 반대편이라고 하면 굳이 하면 일본이죠. 근데 절벽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동해가 있다. 맞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죠? 이제 저희가 근무가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손버릇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이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손버릇이 안 좋아진다는. 손버릇이 안 좋아진다는 거 다 훔쳐. 요즘 말로는 그 김바이라고 한다고. 그죠. 예, 김바이라고 한다고. 예. 이 어디서 훔치죠? 어디서? 이제 소초에 이제 전방 부대 소대단위 부대를 소초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거기 부식이 나와요. 네, 간식이죠. 간식이 나오죠. 이제 열심히 일해라. 네. 이 녀석들 체조도 못 받는데 하면서 사과 쿠키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네네. 그걸 그냥 가져가요. 한 박스 1인당 하나. 어디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 보급 부대에서 주는. 저는 몰라요. 저희는 어디서 보급이 나오겠죠. 보급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 쌓아두고 배분을 하는 건데. 쌓아두고 배분을 하는 건데 원래는 그냥 한 박스 채로 그냥 해로서 그냥 확 꽂혀갖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네. 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뭐 절도적으로 영상 갈 수 있어요, 그죠? 간부 한 명, 병사 한 명 근무를 서기 때문에 병사가 이걸 들고 왔다? 그럼 간부가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전 칭찬을 받았어요. 잘 훔쳤다고. 들고 온다. 와, 네. 이 새끼 에이스네. 근데 간부는 보통 외출도 자유롭고 해갖고 이런 부식에 별로. 아, 이게 또 저희는 네. 전방 부대이기 때문에 간부도 외출을 못 합니다. 병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간부들은 PX에서 막 이런 거 슈넬치킨 사 먹고 이런 거 보통 관심이 없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쵸. 밖에 나가서 진짜 치킨 먹으면 되니까. 저희는 그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하니까 간부도 간부도 같이 살고 그냥 김바이 처음에는 야 나도 먹고 싶었는데. 야, 이 에이스네 이거 먹을 거 생겼다 야 하면서 칭찬을 막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이걸 훔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먹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제가 일단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제가 네네네. 일병 때 막 이럴 때였는데 이제 네. 한 박스 들고 왔어요. 한 박스 훔쳐서 초소로 들고 오시거죠. 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야간 근무가 밤에 전반부에 해서 전반야, 후반부에서 후반야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후반부가 뭐죠? 전반야라는 거는 이제 좀 설명하기 복잡한데 일찍 하는 거예요? 일몰 전 30분부터 00시까지가 전반야고 네. 그리고 00시부터 일출 후 50분까지가 아 그냥 뭐 반반이네요. 반반이죠. 반반. 거의 8시간 네, 그래서요. 제가 한 박스 들고 올라왔어요. 전반야에. 전반야에. 와, 간부가 칭찬을 막 해줬죠. 뭘 들고 오셨어요? 한 박스 무슨 한 박스요? 사과 쿠키 한 박스를 제가 들고 올라왔는데 양이 꽤 많죠. 몇 개나 되죠? 진짜 많아요.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게 크진 않으니까 한 박스가 어떤 크기죠? 한 박스가 대략 한 한 2만 원? 아, 뭐라고 2만 설명해? 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담배 보루로 치면 담배 보루를 한 12개? 아, 너무 많은데? 좀- 네,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 쿠키가 뭐 몇십 개 있을 수 몇십 개. 정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일단 들고 왔어요. 그 칭찬 받았죠. 칭찬받. 야, 사 쿠키 걱정 없겠다. 잘했다. 우리 이제 굶어 죽을 일 없다. 굶어 죽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근무 섰어요. 8시간 섰어요. 네. 아우 피곤해 하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후임이 쿠키 한 박스를 더 들고 왔어요. 웃으면서 나 칭찬받겠지? 칭찬받겠지. 그 순간부터 이제 근무지에 사과 쿠키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먹어요? 하루에 몇 개가 먹기도 힘든데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엔 마스타가 나와서 마스타도 한 박스를 들고 왔는데 똑같이 후임이 네. 또 한 박스를 후반에 들고 와가지고 네. 사과 쿠키 2박스, 마스타 2박스를 네. 이제 사람 한 3명, 4명 이렇게 먹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거밖에 얼마 없어요. 제가 보직도 특수한 보직이었어가지고 그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네. 지금 쿠키 2박스에 지금 마스터 2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4명이서 해치워야 된다. 그쵸. 4명에서 6명 거의. 네, 그 정도 해치워야 된다. 그래서요. 근데 먹다 보니까 네, 당연한 일이에요. 질려요 이게. 당연하죠. 못 먹어요, 못 먹어. 당연하지. 물 네. 토할 것 같더라고요. 먹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여름이었는데 그때가 네. 상하잖아요. 그죠. 쿠키인데. 밖인데 뭐 거의 시원한 것도 아니고. 그죠.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야 하면서 저 간부가 저한테 삽을 들려주더라고요. 신세계 마냥. 삽을 탁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묻자. 범죄 영화예요. 묻자. 초소 밑을 막 파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그 사과 쿠키는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비닐봉지에 싸서 버렸기 때문에 그러네. 또 분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보존도 되겠네요. 네. 그 사과 쿠키가 한 3, 40개를 거의 묻었어요. 네. 그거 하려고 삽질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삽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 부피를 넣는다는 게. 그 말랑말랑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 맞아요. 딱딱한 땅이었기 때문에
땅을 부셨다가 맞죠? 땅을 부셔가지고 계절이 여름이었는데 여름이었죠. 그래도 딱딱했어요. 그리고 마스터는 어떻게 하시죠? 마스타는 이제 음료수 다 버리고 네. 탁 초소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탁 찌그러뜨리면은 네. 제 앞이 절벽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뻥 차요. 누가 멀리 날리나 시합하면서 낭만 있네요. 낭만이 있죠. 낭만 있네. 예. 그래갖고 지금 절벽 밑바닥에는 마스터가 수십 개 쌓여있을 것이다. 수십 개. 근데 예. 저 때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저 때만 이만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거기 이거를 한 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전통이었지 않을까요? 거의? 정동이었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고급 주는 게 마스터하고 후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나중에 좀 짬이 차니까 막 라면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때는 이제 마스터 쿠키다. 그때는 왕뚜껑도 있긴 했어요. 왕뚜껑이 있는데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유통기한이 하루인가? 나 거의 지났을 거예요. 왕뚜껑. 뚜껑 유통기한이 하루만 남았다고요? 그 말이 되나? 말이 되더라고요. 한 번도 라면 유통기한 다 그래가지고 적이 없는데. 근무 시 라면 1인 1개 강제 취식령이 떨어졌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처음 일주일 한 달? 며칠 드셨죠? 며칠 먹었냐고요? 네. 한 3-4달 먹은 것 같은데 맨날. 심지어 아니, 그럴 건 버리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우동왕 뚜껑이 한 박스가 남았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내려왔어요. 거기 위에 냅두면은 분명 계속 먹게 할 거니까 그냥 갖고 내려왔어요. 아, 오대기 포차에 실어가지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보통이죠. 그래서 여튼 일단 그 초소 바닥에는 그 사과쿠키가 잔뜩 묻혀져 있고 아직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있을 거고. 혹시 배고프시면 파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 딘지는? 절벽에는 마스터 빈 깡통이 아주 그냥 거기 제가 예전에 우리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낸 그 일종의 가설이 마스터를 좀 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설탕이 좀 있잖아요. 맞죠. 안에. 근데 그거를 절벽 밑으로 잔뜩 버렸잖아요. 아래는 숲이죠. 그쵸. 그 숲이라기보다는 절벽인데 네. 나무가 많죠. 일단. 그렇죠. 나무가 잔뜩 있잖아요. 그 마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긴 마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됐을 것이다. 제2의 지구. 거기에 장수풍뎅이가 바글바글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걔를 단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거기 장난 아닐 것 같아 지금. 그죠? 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행인 게 예. 저희 보직이 네. 사라져가지고 사라졌어. 예. 그 절벽은 그럼 걔네들이 먹을 게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아직 충분할 거예요. 진짜 좋습니다. 한두 개를 버린 게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쪽 아예 생태계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먹을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또 우리 연구실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요거트 거의 아이스크림. 그냥 뭐 루틴이 하나 생겨버렸다. 뭐 이거 얘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자,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거는 제가 좀 짬을 많이 먹었을 때 병장일 때. 병장일 때 이야기인데 네. 후임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후임이 다이어트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후임이 그 박 병장님한테 와서 도포이 병장님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도포이 병장님한테 와서 그랬죠. 좀 어리버리한 후임이었어요. 뭐 박씨로 합시다. 네, 박씨 아니지만. 그래서 그랬죠. 목소리가 좀 빡빼 저 오늘도 다이어트 할 겁니다. 뭐 아이, 이런 느낌이었나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죠. 네, 해보시죠. 박뱀,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겁니다. 네, 맞아. 그래서 도포이 박사님은 그냥 병장이었죠. 도포이 병장님은 그때 그냥 그래라 했죠. 그쵸. 근데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이제 네. 부식으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근데 다이어트 한다는 그 후임 놈이 네.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이어트 한다고 했으면서. 그래서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야 니 살 뺀다며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지금 유산균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니 아이스크림 먹은 거지. 저 유산균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네. 유산균을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트 아이스크림. 지금 덩치 똑같아요. 그 친구는 목이 멤브레인인가요? 뭐 유산균을 걸려. 아무튼 네, 좋습니다. 뭐 그런 이제 변칙적인 인물도 있었고. 근데 일단 가장 이제 걸리는 부분은 그 도포이 박사님께서 근무하신 그 부대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들었어요. 맞죠? 아 맞습니다. 일단 근데 하는 일은 중요한데 그에 비해서 뭐 보급도 잘 안 되고 맨날 사업부키만 잔뜩 주질 않나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열악해갖고 이제 화장실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이 더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무지에 화장실이 네. 있는데 근무질 하시면 소초. 폐소초였어요. 저희 제 근무지는 네. 폐소초였는데 네.
화장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마른 화장실이지만 네.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배변 활동은 불가능한 화장실이다. 그럼 왜 있는 거죠? 그 폐소초니까. 원래는 예, 근데 그걸 무슨 용도로 지었어요 그때? 무슨 용도로 썼냐고요? 예. 이제 물은 나오지 않지만 네. 물을 그 마중물처럼 부으면은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예전엔 일단 그것도 없었어요. 됐어요. 더러우니 그만하고. 예, 아무튼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모기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그 산이라기보다는 좀 우거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 모기가 좀 산모기 극한 모기가 좀 많았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불이 켜지지 않기 때문에 진짜 폐수주네. 예.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 밝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름에 김밥 예. 전기 파리채를 들고 누르고 스위치를 누르고 네. 휘두른다? 그러면은 모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네. 스파크가 계속 튀면서 화장실이 팍 밝아져요. 그 정도로 모기가 많았는데 구라 아니죠? 구라 아니에요. 구라 아니죠? 구라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네. 이제 나치 그처럼 네. 모기향 좀 탁 피워놓고 그뭐 비유가 이게 뭡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모기향을 피워서 어떻게 하셨다? 모기향 피워서 하루를 냅둬요. 네. 문 그 박스 테이프로 해놓고 못 나가게. 진짜 살짝 좀 아직 그런 느낌이 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 날에 와서 문 뻥 차면은 테이프 뜯기면서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바닥에 까매요. 모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럼 그거를 쓰레받기로 쓸어서 담아야 할 정도로 모기가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면 모기가 왜 거기 그렇게 많았죠? 물도 없었다면서 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소개를 하죠. 변칙 현상이니까. 그렇네. 음. 거기 화장실에 뭐가 있었을 걸까? 혹시 뭔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래쪽에 뭐 위에 있다든가 벽에 뭐가 숨어 있다든가. 아, 제가 본 거는 뱀하고 쥐 정도. 뭐 평범하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집회 장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뱀, 쥐 말고도 뭐 멧돼지 이런 것도 뭐 이런 게 와서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멧돼지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멧돼지가 저희는 실탄을 들고 네. 근무를 섰기 때문에 네. 멧돼지가 오면 대응이 가능했어요. 네. 쏴 죽이면 되니까. 네. 근데 10발 쏴서 죽이면 10발이 다 박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10발 다 못 맞출 거면 아 그러면 이제 좀 그냥 죽어라. 탄피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아, 탄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10발을 왜냐면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 아 원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변칙 현상이 아니고 그냥 군대가 그런 조직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근무지 자체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물이 아예 없었어요. 네. 일단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21세기에 군대를 다녀오셨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엄청 큰 물탱크가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러면 물을 주기적으로 채워줬겠구나. 아닙니다. 비가 와야 그렇죠. 이제 그 물탱가 있으면 아 무슨 급수차가 있어서 호스를 이렇게 채워주는구나 그래서 물을 쓸 수 있게 아니라 빗물을 쓰셨다. 비가 와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거의 있었어요. 그냥 뭐 재난 영화인가요 무슨?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은 이제 말통도 다 꺼내가지고 비 오면 물이 차잖아요. 네. 말통도 다 꺼내놨어요. 그 아 이건 재난 영화인데 진짜로. 그렇죠. 이게 실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생긴 해프닝들이 많았는데 네. 물이 귀하잖아요. 네. 물이 귀하니까 이제 저희가 전반야 후반야를 합쳐서 서는 올반야라는 게 있었어요. 아 힘들겠네요. 올반야. 그럼 이거는 전 후반야 근무자들이 둘 다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하룻밤 내내 가서 다 가서 같이 쓰고. 다 같이 서고 네. 그러니까 막 교체하면서 잠도 잘 수 있게 작전 지침실이라고 있긴 한데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좋습니다. 하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빗물. 빗물을 쓰잖아요. 네. 상병들은 네.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네. 아주 다 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이등병 안 됩니다. 안 돼요. 물이 귀하다고 저는 양치도 못하고 세수도 못했어요. 상병들이 양치하고 세수를 둘 다 해버리면 이등병들이 할 수가 없어. 남는 근데 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상병을 불러하면 안 되는 게 그거 빗물이에요. 빗물 그죠? 빗물이 빗물로 세수하는 거가 지금 그래 되나? 빗물로 가글 한번 하고 이제 한번 해주고 좀 맛이 날 것 같은데 뭔가 먼지만 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빗물을 21세기 군대에서 빗물을 사용했다. 그렇죠. 급수차 받아서 그런 곳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보급이 아주 그냥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외출이 자유롭게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간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간부도 사과 쿠키 훔쳐가지고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저희는 애초에 외출 외박이 아예 없었어요. 최전방 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한 번에 몰아서 오나요? 휴가를 그 대신 위로 휴가로 한 달에 3일씩 줬어요. 이거는 엄청 좋은 거죠. 나중에 붙여 쓰는 거죠, 근데. 나 붙였어야죠. 아, 그렇지. 한꺼번에 보다 그 자주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뭐 대도시 옆에 뭐 춘천 정도는 대도시잖아요. 그쵸. 이런 옆에 위치한 부대들은 외출도 자유롭게 나와서 가끔씩 뭐 먹을 것도 먹고 놀기도 놀고 그러는데,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놀거리가 너무 부족했다. 그때는 핸드폰도 안 됐었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안 됐고 일단 외출 외박이 있었어도 할 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 가장 앞에 바다 뒤에 무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외출 외박이 있는 게 더 싫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해안가 마을이니까 있어봐야, 그죠? 그렇죠. 술이나 한잔 먹고 오겠지 뭐. 네, 그래서 이제 워낙 놀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놀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섹트 콜로세움이었다. 인섹트 콜로세움 이게 뭐죠?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 물론이죠. 근데 인섹트로 이제 곤충으로 네. 콜로세움을 펼친다. 네네. 이제 벌레가 많습니다. 그렇죠. 벌레를 잡아요. 네, 이제 뭐, 너무 자세히 말씀하지 마세요.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다리 내가 8개, 싫어요, 내가. 다리 내가 8개 싫어요. 달린 애도 잡고 6개 달린 애도 네, 잡고 그좀 네, 다리 개수도 다양하게 잡고. 다양하게 잡고 색깔도 해가지고 다양하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 붙여줘요. 너는 뭐 철수, 너는 뭐 진범이. 진범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야 철수가 죽을 것 같냐, 진범이가 먼저 죽을 것 같냐. 벌레들을 얘네들을 어디다 모은다고요? 생수통에 모아요. 생수통에 1.5리터짜리. 1.5리터 생수통에 모아요. 저부터 페트병에다가 다 넣고 크기나 뭐 이런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에 다 몰아넣어요. 다 몰아넣어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죽을지 내기하는 거죠. 왜냐고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최종 승자가 누구였나요? 우리 막시무스가 누구였나요? 이 막시무스는 이제 조금 실세. 이름을 붙였는데 실세였어. 아, 이름이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실세인 선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 벌레들한테 소대원들 이름을 붙였죠. 그 저희 보직원들. 네, 보직원들 그 팀이 이름을 붙인 거죠. 이렇게. 네, 맞죠. 그래서 근데 이긴 게 그 우리 막시무스, 우리 챔피언이 누구였냐? 바로 그 실제로 실세였던 사람이 선임이, 네. 끝까지 살아남고 제가 먼저 죽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제일 죽었어요. 먼저 죽고 가장 강해 보였는데. 또 뭔가 좀 뭐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재미있는 그 일종의 UFC였죠. 일종의 UFC. 맞습니다. 저희한테 그게 UFC고 네. 낭만이었죠. 그렇습니다. 또 환경이 열악한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라면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라면을 보급받았는데 라면을 먹으라고 라면을 줬어요. 네. 물이 없잖아요, 근데. 네. 근데 이제 그 재전방 근무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수통에 네. 물을 항상 가득 채워서 가야 돼요. 가득 안 채우면 안 돼요. 기도비닉이라는 그걸 찰랑찰랑거리니까 찰랑찰랑거리니까 마시면 안 되고 또. 마셔도 한 통을 모두가 다 나눠 먹은 그렇죠. 다음에 다 마시고. 다른 사람 걸 또 먹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행군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수통에 물이 조금만 차 있으면은 그럼 찰랑찰랑거리니까 무조건 물이 꽉 차 있던가 비어 있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꽉 차 있던가 비어 있던가 둘 중 네. 하나여야 되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항상 꽉 채워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마시거든요. 음. 뭐 6.25 전쟁통에 나온 수통이다 뭐 이런 말이 많았어가지고 잘 안 그렇죠. 먹는데 네. 그래서 한 여름부터 네. 6개월 동안 네. 그냥 냅뒀어요. 물을 안 갈았어요 제가 수통에. 거의 뭐 데코레이션이죠, 그죠? 네. 근데 라면이 왔잖아요. 근데 네. 물이 없잖아요. 근데 근무지에서 하는 얘기죠? 근무지 얘기예요. 근무지. 물이 안 나와요. 빗물밖에 없어. 네. 그러면 간부가 너 수통에 물 있잖아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큰일 났다. 네. 왜냐면 맨날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래. 네네네. 예,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거 물이 6개월 정도 돼서 여름도 나고 네. 물이 쉬었을 수도 있다. 쉬죠, 당연히. 예. 근데 간부가 힘들잖아요. 예. 끓이면 똑같아. 이러면서 자, 안 똑같습니다. 안 똑같죠? 안 똑같아요. 안 똑같죠? 이게 독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끓인다고 세균 없어져도. 그래? 식중독이 그래서 걸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먹었어요. 끓여가지고 그리고 괜찮았어요? 커피포트도 들고 갔었거든요. 아, 근무지는 전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전기가 들어와요. 한 군데. 콜센터 하나? 그 정도는 아닌데 예. 어쨌든 한 군데 그러니까 맞아요. 군대라는 표현이 맞아요. 한 군데만 전기가 한 들어와가지고 모서리 초소도 다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걸로 6개월 전 물로 끓여갖고 라면도 먹고 네. 이제 즐겁게.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먹고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좀 가벼운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물론 다 변칙 현상들이긴 하지만 하나하나가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릴 얘기는 살짝이 아니죠. 졸라 무섭습니다. 진짜로. 나는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듣기만 했는데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부와 노약자분들 또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청취를 좀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고, 물론 이제 깜짝 놀라는 건 전혀 없어요. 저희는 점프 스케어를 그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공포영화 같은 거 깜짝깜짝 놀라게 해갖고 무섭게 하는 거는 그건 마치 사람을 간지럽히고 내가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맞죠.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놀라는 거하고 무서운 거하고.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점프스키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근데 여튼 오늘이 변칙 현상 주로 다룰 거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이 변칙 현상입니다. 제목은 탄약고의 문은 잠겨 있었다. 알았어. 여기는 당나귀 공사.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다. 자, 알포인트 한 장면이었습니다. 알포인트 한 장면이었고, 근데 애초에 우리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그 대회전을 하다가 대회전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S대를 한 바퀴 돌거든요. 맞죠. SD가 관악구에 위치한 S대를 5, 6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냥 한 바퀴 쭉 돌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알포인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알포인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 군대 공포 영화죠. 맞습니다. 그죠. 그 얘기하면서 그 첫 장면이 하늘 쏘 응답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돋보이 박사님이 군 생활 중에서 이런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외진 곳인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일단 거기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좀 기운이 안 좋다 그래야 되나? 이건 살짝 과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후임 중에 이거 뭐라 그러죠? 다우징이요. 다우징 그 수맥 되는 거 있잖아요. 다우징 로드였나? 네. 그 한 번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하러 근무라기보단 작업을 하러 낙엽치우러. 근데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여기는 그 기가 안 좋다고. 그거 뭐 할 줄 아는 뭘 좀 아는 후임이었나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전 군대 그걸 가져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제대로 된 거. 그 나뭇가지로 하긴 하는데 그냥 제대로 된 거. 쇠 있잖아요. 쇠. 전 처음 봤거든요, 살면서. 네. 그걸 들고 와가지고 여기는 기가 안 좋다. 여기 분명 여기 아래 물이 흐를 거다. 뭘 좀 아는 사람. 그러면서. 수맥이 흐르면 안 좋다 그러죠. 그렇죠. 음기가 뭐 어떻게 돼갖고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튼 근데 이건 사실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일종의 변칙 현상이다. 그죠? 이거는 네. 변칙 현상이죠. 그렇죠.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 변칙 현상 연구소에서도 그 굉장히 좀 몇 가지 파일로 만들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그 메인 얘기는 이제 탄약고의 문은 잠겨 있었다 이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일단 몇 가지 파일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그 파일 가져온 게 있어요. 저희 연구원 시켜서. 일단 해안 라이트 얘기를 해야 돼요. 제논 탐조등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제논 탐조등이 뭐죠? 이제 해안에는 네. 밤이 되면 어둡잖아요. 빛이 네.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다를 비추는 그렇죠. 엄청 밝은 등이 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큰. 해안 초소가 있고 해안 초소에서 바닷가에 뭐 배나 뭐 잠수정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해안 초소 위쪽에서 바닷가를 비추는 그런 라이트가 있다. 맞죠? 네. 평소에는 이제 열로 감시하는데 네. 열화상. 그게 뭐 상황이 터지거나 그러면 쓸 때가 있어요. 뭐 한 번도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게 있어요. 뭐 몇 초소인지 말해도 되겠지? 네. 12초소에 그게 있었는데 저희는 5초소하고 12초소에 있었는데 이건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네네. 제 선임 한 5개월 선임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네. 초소에서 근무를 서잖아요. 경계 근무를 서잖아요. 네. 서는데 제논 탐조등을 켰었어요. 그때 네. 겨울이었는데 켰었대요. 네. 근데 2명이서 근무를 섰거든요. 그때는 네. 원래 지금은 3명이 또 지금 모르겠다. 2명이 섰는데 그림자로 3명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제논 탐조등이 뒤에서 비추는 뒤에서 비추는 건데. 그러니까 군인 2명이 바다를 보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 제논 탐조등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근데 제논 탐조등에 의해 투사된 바다에 있는 그 빛에는 그림자가 보였는데 그게 3명이었다. 3명이었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간부가 순찰했나 보다. 소리가 안 내고 당연하죠.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뒤를 안 돌아보고 작전 중에는 뒤를 안 돌아봐요. 아 바다를 계속 봐야 되니까. 네, 그 한 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네, 맞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2명이었던 거죠. 순찰 왔는데 안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브리핑을 다 듣거든요. 현재 작전 상황이 그것만 어떤. 갈 리가 없죠. 그런데 계속 그림자가 셋인 거예요, 셋.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둘 있는데 그림자는 셋. 그리고 아마 뒤를 돌아봤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게 오래된 이야기니까 이건 제가 겪은 게 아니라서 네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음. 그래가지고 개 무서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줬었거든요. 뭐 사실 저는 안 무서워요. 이거는 왜요? 내가 겪은 게 아니니까. 못 놀리지 뭐. 아무튼 난 내가 겪은 존나 무서운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뭐 재난 탐조 등에 얽힌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앞으로 나올 거에 비하면.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포이 박사님 직접 겪으신 얘기를 하나. 네, 이제부터는 가져왔거든요. 네. 제가 겪은 이야기들, 본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2년 군 생활하면서 네. 겪었던 이상한 이야기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잠긴 통문이라는 제목이 있네요. 이게 뭔 뜻이죠? 이제 통문이라고 있어요. 네. 통과할 때 문이 있는데 네. 거기를 보통 잠그거든요. 제가 구조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 네모반 있어요. 네모반이 있어요? 네모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모반에서 나와서 작전 지역으로 가요. 작전 지역으로 타고 가면은 가요. 예. 이제 그 들어가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통문을 열고 들어가서 네. 통문을 잠그고 네. 그 다음에 초소로 올라가야 돼요. 구조로 올라가서. 예. 초소로 올라가고 아니면은 또 근무지하고 초소가 또 달라가지고 좀 네. 어쨌든 좀 네네네. 복잡해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통문을 통과해야 이제 근무지로 갈 수가 있다. 그렇죠. 초소나. 예. 일종의 대문 같은 거죠. 근데 대문 같은 거죠. 네. 근데 그때가 저희가 1물 30분 전에는 적어도 투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조금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너가 초소를 올라가서 뭐 할 작전이니까 이건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 없는데 할 거 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 네. 그러면은 제가 빨리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뭔가를 근무를 2명이서 하는데 한 명이 먼저 가게 됐다. 한 명이 먼저 가고 네. 이제 간부가 통문 잠그고 하는 거죠. 해야겠죠. 그러니까 통문에서 넌 먼저 올라가라. 난 이거 잠그고 이거 뭐 좀 하고 있을 테니까 맞죠?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제가. 네. 내려오는데 간부가 통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네. 보통은 네, 통문을 잠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차가 네. 포차가 올라와서 데려다 주기 때문에 네. 그 차에 타신 분이 이제 선탑 간부라고 있어요. 운전병은 혼자 운전을 못하고 네. 간부 한 명이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선탑 간부가 네. 그분이 잠그고 가요, 보통은. 네. 그래가지고 뭐 원래는 선탑 간부가 잠그는데 오늘은 그냥 나랑 같이 근무 서는 간부님이 네. 잠그고 있나 보다 하고 네. 이렇게 그쪽을 잠그는 걸 보면서 제가 근무를 하러 근무지에 탁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폐소초에 들어갔는데 간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통문을 잠그고 있는 거를 봤는데 네.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좀 이상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밖에서 통문을 잠그고 있는 걸 봤는데 왜 여기 계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네. 그러면 그랬더니 그 간부님이 이 새끼는 뭔 소리야, 무섭게 이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근무는 똑바로 서라고. 그래가지고 잘못 봤나 보다. 뭐 밖에서 잠그는 간부님을 잘못 봤나 보다 이랬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근데 가야 되잖아요. 네. 근무 끝나고. 근무 끝나고 가야 되는데 통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바깥쪽으로 자물쇠가 잠겨 있으니까 자물쇠를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와서 안에서 그러니까 통문 자체 바깥쪽에서 잠글 수 있고 안에서 잠글 수 있는 거죠. 네, 그 쇠사슬로 해서 자물쇠로 네네네. 잠긴 철물점 자물쇠로 네네네. 잠기는 형식이라서 밖에 있는 자물쇠를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네.
안에서 열고 통문을 연 다음에 네. 다시 밖에서 잠그거든요. 네. 근데 철수를 하려고 보니까 네. 자물쇠가 안쪽에 잠겨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렇죠. 안에서 잠갔다는 얘기죠. 안에서 잠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듣고 이거 보고 개 무서워가지고 저 그날 이후로 한 2달은 혼자 못 나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 그 잠그고 있었던 간부가 확실히 그 간부였나요? 그 같이 근무 쓰는 간부? 제 눈에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러니까 덩치가 좀 컸거든요. 저도 그때 덩치가 크긴 했는데 저만 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대회전 다이어트 하기 전이 네, 그만했어요. 또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옷도 그랬고 옷도 확실히 그렇고 옷은 뭐 다 똑같고 뭐 군바리들이 간부잖아요. 간부도 똑같아요. 뭐 똑같아. 군복이니까. 뭐 똑같고 뭐 다른 걸 동물은 아니었을 거고 뭐였을까요? 몰라요? 뭐 생각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오이씨 개 무섭다 이러면서 벌벌벌 떨게 되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소름 돋는 얘기고 저는 오늘 다시 메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탄약고에 문이 잠겨 있었다. 뭐 이걸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제 이 말로 하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이게 구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해소초가 정문이 있고 이제 측면에 따로 문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은 항상 잠겨 있는데 그날따라 열려 있더라고요. 이유는 몰라요. 어쨌든 열려 있으니까 잠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간부 그 간부가 지금 아까 말한 그 간부예요. 통문 간부랑 똑같은 간부인데 야 저기 측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같이 가서 잠그고 오자. 네, 초소가 이렇게 있고 초소가 네모나게 이렇게 있고 그죠? 컨테이너라고 생각하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문이 원래 쓰는 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쪽문이 하나 있는데 쪽문이 열려 있어서 잠그러 가자 그랬다. 네. 그 원래 문은요? 원래 문은 원래 열려 있어요. 네, 항상 열려 안에서는 잠그고 네. 들어가면 잠그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뭐 갔다 오자. 네. 갔다 오자라고 했는데 그럼 근무지에서 한 명은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근무선 중에. 네. 맞잖아요. 작전 중이니까. 그렇죠. 네. 바다를 봐야 되는데 근데 무섭다고 그냥 둘이 같이 갔다 오자. 뭐 그럴 수 우리 있죠. 둘밖에 없는데 네. 이러면서 알겠다고 하고 네. 같이 갔다 오는데 네. 거기 사람이 안 살잖아요. 폐소초니까. 그렇죠. 폐소초고 둘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복도 끝 쪽이 복도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복도 끝 쪽에 문이 있었거든요. 네. 잠그고 돌아오는 길에 옆에 옛날에 생활관으로 쓰던 데들이 있어요. 네. 뭐 탄약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탄약고 문은 자물쇠로 밖에서 잠겨 있습니다. 밖에서. 근데 거기서 누가 꽝꽝꽝꽝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꽝꽝꽝꽝꽝꽝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 무섭잖아요. 누가 있을 수는 없죠. 없어요. 그 근무지 전체에 2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비주얼을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놀랍게도 사람이 2명 살았지만 네. 네가 살았지만 그래가지고 서로 눈 마주치고 막 뛰어와가지고 야생동물일 수도 있지 않나요? 건물 안에요? 네. 밖에서 잠겨 있다니까요? 근데 거긴 쪽문 이런 거 없고 쪽문 없어요. 거기는 그냥 생활관 완전히 닫혀있는 완전히 닫혀 있는데요. 근데 거긴 창문도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바람도 없을 거고 바람도 없어요. 안에 뭐 꽝꽝꽝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뭐 기둥이 무너진다든가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나는 소리는 있어요. 네. 둥둥둥 이런 소리가 있는데 두드리는 소리 있잖아요. 아예 꽝꽝꽝꽝꽝 근데 막 기둥이 무너지는 것처럼 꽝 하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문에서 진동도 느껴지고 그 문을 두드리면은 문에서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두드리는 그거였어가지고 세게 치는 안에서. 굉장히 무서웠죠. 그때는 이제 2인 1조로 항상 행동을 했어요. 그 날은 그래가지고 거기가 근무지에 CCTV가 있어요. 네. 잘 서나 못 서나 이런 거 네. 감시하려고 있는 것 같은데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후반야 근무가 선임이었어가지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귀신 봤다. 우리가 들어오는 모습이 네.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찍혀 있다.
그때 CCTV 좀 한번 돌려봐달라 라고 인수인계 남겼어요. 심심하면 돌려보라고. 네. 왜냐면 근무가 하도 기니까 춥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근데 그 인수인계를 지웠어요. 달 그 후반야에 들어온 간부가 지웠어요. 왜요? 장비를 아무도 안 보고 있었으니까. 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지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간부는 뭐가 본 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내용은 봤을 거 아니에요, CCTV 내용. 봤겠지만 근데 이제 인수인계 내용도 그 뭐 인수인계를 글로 남기는데 글도 지워버렸고 CCTV 시간도 지워버려서 지금은 없겠죠. 뭐 기록이 없겠죠. 정확하게는. 하얗고 창문도 없고 쪽문도 없고 바람도 아니고 야생동물도 아니고 뭐 했을까? 몰라요. 난 몰라. 어쨌든 그때는 뭐 지금은 그냥 말하지만 그땐 개 무서웠어요, 진짜. 뭐 알겠습니다. 그렇죠. 탄약고이부는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그죠?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앞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사이로 들어갈 만한 그런 거 없죠. 없어요. 애초에 그 근데 이런 거는 보통 군대 귀신 얘기나 50% 고란이거든요. 거기 고란이 있었다? 네. 그럴 리가 없어요. 고양이 고양이도 아니고 그 사이로 어떻게 들어갈 구멍이 아예 없죠. 아니, 거기는 그 무엇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틈이 네. 어떤 생명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벌레도 못 들어가. 벌레도 못 들어갈 정도로 딱. 꽉 잠겨 있어요. 거기는 왜냐면은 탄약고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좀 장르가 다른데 가위 눌린 경험이 있으셨다고. 작전 취침실이라는 데서. 작전 취침실이 뭐죠? 작전 취침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야 후반야가 동시에 올라가는 올반야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밤이 이렇게 있으면은 밤을 이렇게 반반 나눠갖고 앞부분 근무, 뒷부분 근무 팀을 나눠서 하는데 올반야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투입을 하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이 기상 악화가 예상이 된다던가 그래서 교체하기 힘들 때. 교체하기 힘들니까 네, 동시에 가. 네. 눈 오면은 걸어가. 네. 미친 거죠. 자비가 없어요. 네. 어쨌든 작전 취침실이 있는데 네. 잘 안 자요. 왜냐면은 가위를 눌린다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 소초에 다 같이 근무를 서는데 뭐 한밤 내내 서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자야 되는데 그러라고 작전 취침실이 있는 거고. 맞죠. 근데 거기서 잘 안 잔다. 왜죠? 가위를 네. 눌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음. 거기서 자면 가위가 눌린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여기서 간부들이 여기서 자기도 가위 몇 번 눌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당연히 구란 줄 알았죠. 이 이야기가 그 통문하고 탄약고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 군대 이곳에 이거는 뭔가 귀신- 이상한 일이 있을 거라고는 딱히 생각을 안 하는데. 그죠. 네. 귀신 이야기가 처음 들은 거예요. 여기 네. 귀신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이상현상이죠. 이상현상이죠. 네. 그래가지고 또 이등병이라고 겁주려고 또 그러니까. 이러네. 니네들이 기가 약해서 그런 거야. 이 새끼들 하면서 그랬는데 뭐 이 작전 취침실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일단 제가 겪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살면서 가위를 눌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기서 처음 눌렸어요. 처음 자는데 제가 이것도 좀 웃긴 이야기도 있는데 가위를 눌려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제 근무 시간이 됐는데 네. 밖에서 제옥이 막 들려요. 이 새끼는 짬도 안 찬 놈이 잔다고 안 나온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몸이 안 움직이는데 하면서 그러고 말도 안 있는데 나오고. 네. 말도 안 나오고. 네. 그래서 가위가 어떻게 풀렸냐? 네. 한 대 맞으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냥 와가지고 머리통 한 대 맞으니까 가위가 풀리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은 풀리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뭐 제가 겪은 거는 이 정도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2번 정도 더 눌리긴 했어요. 저 평생 안 눌리다가 가위를 거기에서만 자면은 신기하네. 가위를 눌리더라고요. 딱히 본 거 없으시고 본 건 없는데 본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오기 한참 전의 이야기라. 네. 그러니까 1년 전? 제가 입대하기 1년 전 이야기인데 네. 작전 취침실에서 또 자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병장 둘이 올라가고 근무를 네. 간부도 둘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은 잔 거예요. 이제 후반이야 근무를 서야 되니까. 네. 근데 병장 둘은 병장 한 명은 자야 되는데 병장 둘이니까 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떠들 거 아니에요. 네. 나가 있으니까 혼자 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조금 보여드려야 무서운데 너가 반응을 하세요. 내가 그대로 해볼 테니까. 이제 자고 있는데 눈을 뜨니까 병장 한 명이 이러고 있대. 이러고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누워 있는데 자기를 허리를 굽혀갖고 이렇게 휙 보고 있었다. 네, 그쵸. 여자 한 명이. 얼굴을 코앞에서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간부가 너 미쳤냐? 뭐 하냐? 이랬더니 간부한테 병사가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얼굴 들이대고 그죠. 병장이면 군생활 할 만큼 한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근데 씩 웃더래요. 분명히 그 병장 얼굴인데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돌았네 막 이러면서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가위 눌렸어. 예. 가위 눌린 거죠. 그게 무섭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죠. 근데 얘가 왜 이러지 이 생각도 막 들었대요. 네. 근데 밖에서 병장 둘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둘 병장 중에 하나는 지금 날 보고 있는 병장인데. 그쵸. 그래가지고 눈을 꼭 감고 네. 아 제발 가위 또 눌렸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이. 가위 또 눌렸구나. 근데 이런 가위는 또 처음인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간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깨라 하면서 탁 눈 떴는데 다행히 사라지고 가위도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고 뭘 했냐, 그 저희 부대 뒤에 네. 무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 가서 차례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노여움 풀라고 뭐 먹을 거 다 해가지고. 무덤이 무슨 무덤인가요? 그게? 몰라요. 누구 무덤인지 모르고. 뭐 누구 무덤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석도 없고. 비석도 없어요. 그냥 봉분이 있다. 네. 봉분이 있는. 거기 가서 막 차례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노여움 푸시고 하면서 이제. 잘했네. 잘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딱히. 아니요 그 이유죠. 제가 그 1년 제가 입대하기 1년 전에 가위는 했잖아요. 열렸는데 뭐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꽤 오래된 이야기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대대장이 왔었는데 한번 순찰을. 대대장은 대령인가? 중령이에요. 중령. 중령. 곰팡이 2개. 곰팡이가 뭡니까? 네? 아무튼. 근데 보통 오면은 지침실 한번 다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대대장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중령도 근무를 서요. 그러니까 순찰 온 거예요. 순찰. 잘 하고 있나. 근데 좀 들어가서 쉬시라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가 작전 지침실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는 이 지침실은 안 들어간다. 왜요? 말이 많은 곳. 여기는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중령장이면 뭔가 봤을 수도 있겠네요. 생활하는 동안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저한테 제가 들은 건 딱 그거였어요. 내가 여기에서는 절대 이 작전 지침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는 귀신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대대장장. 알겠습니다. 좀 무섭네. 차례를 지냈다. 차례 뭐 마스터 놔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입대하기 전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차례 지냈대요. 차례 뭐 그거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무당이라도 불러오든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희 변칙생활 연구소를 부르든지. 네. 그죠? 저희가 뭐 연구를 잘 하니까. 부셔버렸네. 자,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판입니다. 자, 그 근무를 하시던 폐소초에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문이 굳건하게 잠겨 있어서 아무도 그 방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모르고 그냥 안 쓰는 방이었다고. 그쵸. 거기가 작전 지침실하고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방이었거든요. 작전주 집이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무슨 방인지 모르겠는 방이 하나 있어. 문이 있었다. 꽉 잠겨 있었는데 네. 뭘로 잠겨 있었죠? 그냥 안 열렸어요. 뭐가 없어. 뭐 자물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안 열렸었는데 네. 어느 날 열렸어요. 그게 모두가 궁금해하던 중에 열린다는 게 뭐야? 누가 당겼는데 열렸어요? 발로 찼어요. 진짜 겁나 세게 부셨네. 예. 부신 거죠. 예. 열린 게 아니잖아. 뭐 어느 날 갑자기 열리면 갑자기 열려. 열렸잖아. 열렸잖아. 갑자기 열렸다는 거는 그냥 끼 이렇게 열린 거고 부신 거잖아요. 그냥. 아무튼 네. 그래서 열렸는데 안에 무력으로 안에 뭐가 있었나? 안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예. 화장실이 원래 어디 있어요? 단칸방 화장실이 있더라고. 단칸 화장실. 거기는 원래 화장실 어디 쓴다 그랬죠?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그 목이 전기 안 나오는 전기 안 전기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실 거기도 안 써요. 그냥 밖에다가 뭐 눈으로 하도 닦고, 네. 열악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단칸 화장실이 있었다. 단칸 변기 화장실이 딱 하나 있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재래식이요? 아니요. 그래도 수세식. 네. 그 앉아서. 네. 앉았어 하는데. 예. 앉았어요. 예. 그 하나 있었다. 근데 열어보니까 네, 그게 있었다. 오래된 그 것이 있었다. 미라화가 된 미라화가 된 미라화가 된 게. 문에 뭔 일이 있었던 건가요? 누가 한 다음에 물도 안 내리고 그거를. 진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폐 소초가 되려면은 이것저것 다 빼고 준비를 하고 뺐을 텐데 그죠. 물을 안 내린다고? 뭐 다 끝났으니까 물을 안 내리. 문에 어떻게 잠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이상해. 뭐야 이게? 좀 더러워. 아무튼 네. 이상. 항상 우리는 마지막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죠? 뭐 그죠? 그러죠. 뭐 그러죠야. 뭐 어쩔 수 네. 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소초에 이런 변칙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 있었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맞다. 그리고 저희 하나 어나운스 할 게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서 앞에 그 오프닝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비상근 연구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네. 저희 변칙현상 연구소에서. 그 주변에서 이제 변칙 현상을 목격했다거나 그렇죠. 경험했다거나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그 영상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그 Anomalous Research Lab입니다. Gmail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연구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이 변칙 현상으로 판명이 되면 저희가 이제 비상근 연구원으로 임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연구에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